네, 또 이제 늦은 게 아니라 오전 11시까지 또 이제 또 추운 날씨에 또 찾아오시느라 또 대단히 또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10월에 이제 예비 고1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어서 이제 예비 고2, 3이 되는 친구들도 충분히 이제 고민도 많고, 저한테도 사실 많이 문의를 해요. 이제 학기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학년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통은 더 어려워지고, 또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담아서 정보들을 좀 여기다가 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풀이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뭐 수능 전략이라든가 뭐 대입 입시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논술이 되는 것들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차례가 나오고, 그쵸? 처음에는 이제 저희 학원 소개가 먼저 나오죠. 그쵸? 저희 학원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고등학교, 특히 이제 수지, 홍천, 풍덕으로 시작하는 주요 학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특히 이제 뭐 서원고, 신봉고, 뭐 경화여고 등등 다양한 학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히 이제 1학기는 똑같이 문학인데 2학기 때 엄매를 보는 학교가 있고 또 독서를 보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같은 엄매여도 또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역시 독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학교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담아놓은 게 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수능에 대한 얘기. 들어오세요. 네. 편한 자리에 앉으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올해 수능을 토대로 분석을 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 네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입시 전략, 그다음 마지막이 저희 수업 안내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소개고요. 자, 그래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998년부터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이쪽에 있는 학원 중에는 제일 오래된 학원이다. 특히 저희는 이제 분당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분당에 이어서 이제 수지도 전문관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국어, 뭐 논술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양질의 교육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시고요. 뭐 낯익은 얼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얼굴이 있으시겠으면 제가 여기 있죠. 사진이 잘 나왔는데, 저희 왼쪽이 저희 원장님이시고,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저희 김은정 원장님, 특히 이제 예비고1 중등부 특히 특목고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셔서 저희가 각 영역에 맞춰서 전문화된 강사진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부, 고2, 고3 주로 담당하신 선생님들이시고, 특히 왼쪽 강기현 선생님은 이제 고3 전담이시고, 이제 가운데 오른쪽 두 이제 여자 선생님들은 이제 특히 이제 고2 중점으로, 고1, 고2 중점으로 지금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로, 선생님 그 프로필이고, 저희 원장님 프로필 아마 보이실 거고, 그쵸? 저희 총괄 원장님이시자 대표 이사님이신 서공 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아까 잠깐 또 보여주셨겠지만은 이제 같이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목고, 그쵸? 그리고 중등부 예비고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문종 부원장님, 그리고 네, 강기호 선생님, 신전민 선생님, 윤계숙 선생님까지 이렇게 총 6분의 선생님들이 고등부 교육을 위해서 이제 힘써주고 계십니다. 네, 우선 저희는 가장 메인이 이제 우선 그 예약을 잡아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상담하기 전에 예비 고2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만든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만은 예비 고2, 3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죠. 주로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최근에 봤던 중간 기말 시험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잡고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까지 봤던 테스트가 아니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이제 수업 배정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과제뿐만 아니라 개별 관리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상담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등원을 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원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수업 진행할 때 뭐 자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학생이 학습을 듣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또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서 학생이랑도 1차 상담을 하고 이어서는 이제 어머님들이랑도 상담을 해서 추가적으로 고쳐 나갈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전혀 개선 의지가 없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몇 회 경고 이후에 재등록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시스템 정규 수업 기준으로 3시간 수업, 그 다음에 3시간 이후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갖고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그때 각 담당 선생님이 학생별로 과제 검사를 하시게 되죠. 과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도 들어가 있지만은 학생별로 부족한 영역을 맞춰서 골랐던 시중 교재를 이용해서 골랐던 개별 과제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수행도에 따라서 수행도가 부족한 친구는 남아서 공부를 하거나 주중에 보통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고2, 고3의 가장 중점은 문법이 빠졌죠. 그죠? 저희 원래 문학, 비문학, 문법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고3 때는 선택 과목이 이제 엄매, 화작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엄매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 문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통 영역인 고전 현대문학, 비문학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개별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내신 주로 이제 예비 고2를 중점으로 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면 고3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신을 진행을 하지만 고3은 아직 그때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겪는 일이지만 학교가 어차피 다 수특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 교과서는 다 고2 때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수특으로 해서 수특 중점으로 특히 다만 학교별로 수특 나가는 작품은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작품 순서만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진도를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고3 때는 사실 내신 수업이 그냥 거의 수능 수업이랑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신 대비 시스템은 고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 고2. 그래서 역시 6주 대비고요. 저희가 이제 6분의 선생님들이 또 이제 선생님들은 원래 하고 계시는 이제 수업 그리고 성향에 맞춰서 각각 학교를 담당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별로 학생들이랑 개별적으로 시간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시간표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그 시간대 동안 잠시 정규 수업은 멈추고 원래 이제 그 학교별 수업대로 6주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6주일 수도 있고 한두 주 정도는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또 내신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심한 경우는 거의 3주, 4주 정도 차이가 났었죠. 수지고가 제일 빠르고 보통 이제 풍덕고가 제일 보통 느린 편인데 수지고가 11월 20일 날에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시험 대비 중인 학교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간극이 좀 큰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맞춰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은 바뀔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하이라이트죠. 고2 내신 국어 분석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데 우선 수지고부터 넣었습니다. 수지고등학교는 2학년 때 1학기 때 문학 비상한 그러니까 이제 비상 교과서를 사용하는 이제 문학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수지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로 프린트랑 교재에 좀 충실한 작품으로 성향으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러했고요. 문제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2학년 1학기가 돼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작품들, 그죠? 개수도 보이시죠? 1학기 중간에만 25작품, 기말은 17작품.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들과 연계될 수 있는 외부 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품 수도 많은데 그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외부 지문이랑 연계될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어려운 방식으로 출제가 됐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입니다. 수지고는 2학기가 이제 언어와 매체를 하는데 언어와 매체가 이제 사실상 문법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지고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 1학기까지는 서술형을 내지 않는데 언어와 매체를 하게 되면은 그때 서술형, 논술형이 더해집니다. 특히 문법에 대해서 서술형, 논술형 간략하게 혹은 상세 문항들을 활용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분 감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배점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문학 작품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문법이지만은 시 같은 것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시에 들어있는 구절들을 밑줄을 친 다음에 그 부분의 문법적 특징을 물어보는 유형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가 동시에 작년 기출과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따가 자료 화면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비 방법입니다. 우선 1학기 수지고는 교과서 프린트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작품 하나하나만 따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 작품별 주제를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집합 형태로, 그렇죠? 묶어서 충분히 A 작품이 B 작품과 나올 수 있다. B 작품은 C 작품과 나올 수 있다. 이런 연계 관계들을 조금 이제 도식화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는 방식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꼭 관련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수지고는 그 특유의 굉장히 깔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지권 학교 중에 제일 수능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 특히 외부 지문이 나오는 지문들도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2학기 언어와 매체 대비입니다. 2학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문법은 개념만 잡으면 문제는 바로바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전까지는 그런 유형이었으나 요새는 고3 수특 수능 스타일로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보기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기 1, 2를 둘 다 동원을 해서 보기 1의 내용을 갖고 보기 2의 내용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최근 적어도 2개년, 3개년 이제 수특이나 고3 모의고사 수능 엄매는 다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논술형은 배점도 높고 부분 감점도 존재하고 부분 문항도 있기 때문에 개념만 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특히 고난도 문제들은 꼭 같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시험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1학기 내용이고, 그래서 나이 덕의 산속에서라는 거는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이고, 요것도 두 번째 나지문도 교과서에 나왔던 거죠. 다지문은 프린트로 나온 거고, 근데 문제는 전혀 처음 알려주지 않은 외부 연계 작품을 갖고 풀어보게 합니다. 굉장히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지문에는 이제 배웠던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프린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섞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역시 옆에 것도, 옆에 이제 송미인곡, 사미인곡이 있는데, 송미인곡은 교과서에 들어있던 거고, 사미인곡은 교과서와 함께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알려줬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6번에 들어가 있는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도 선생님이 이제 이건 나온다는 언급은 안 하셨지만은 충분히 같이 둘 다 이제 고전 시가로서 이제 연군에 대한, 임금님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작품은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엄매입니다. 이게 왼쪽 거가 이제 작년 2학기 중간이고, 오른쪽, 가운데 거가 이제 올해 2학기 중간인데 굉장히 방식이 비슷합니다. 뭐,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자음, 똑같이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유형을 비슷하게 만드는데 약간 형태만 좀 다르게 한 거죠, 사실은. 보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문제 유형을 살짝 바꾼 것이고, 저희 오른쪽에 있는 건 서술형, 논술형 예시라서 제가 이제 넣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기를 먼저 제시하고 보기를 토대로 논술형을 풀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높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의 시간이 날아가는 경우는 차라리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덕고입니다. 풍덕고도 수지고랑 똑같습니다. 1학기 역시 문학 비상한을 사용을 하고, 수지고처럼 똑같이 교과서 프린트를 같이 활용을 하는데, 수지고에 비해서 우선 교과서 그렇고 프린트 작품 수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확실하게 프린트 작품들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편이고, 좀 특이한 게 각각 작품별로의 연관성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두 번째,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수지고는 오히려 1학기 문학 때는 서술형, 논술형을 안 내거든요. 객관식만 내다가 엄매 때 비로소 서술형을 내는데, 풍덕고는 1학기부터 바로 논술형을 낸다는 거.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특히 문학에 대해서 논술형과 서술형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라는 것이죠. 다만 조금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 할애되는 배점은 좀 작기 때문에 너무 서술형, 논술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이 학기도 역시 수직어랑 완전 똑같습니다. 출판사가 아예 똑같고, 그죠? 역시 서술형, 논술형이 나오지만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배점이 작고, 조금 더 정석적인 부분을 물어본다. 수직어가 이제 문법적인 개념, 단순 개념이 아니라 조금 활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최신 수능형 같은 이제 문제를 표방하고 있다면은, 풍독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베이스적인 부분을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독고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보기도 나오고 설명글도 나오기 때문에 절대 방심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굳었네요. 잠시만요. 이게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볼 수 없는, 그쵸?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야, 전자칠판이 좀 굳은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굳어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는 풍독고 2학년 대비 방법입니다. 이제 문학 중에서 수직어랑 차이점은 1학기부터 바로 논술형,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문제, 그리고 이제 작품들과 관련됐던 서술형 문제들을 조금 더 수직어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나온다고 고려하고, 단순한 객관식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어보다는 작품수가 적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건 아니죠.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작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예상될 수 있는 연계 작품들도 목록들을 추려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엄매입니다. 엄매 같은 경우는 아까랑 비슷하게 그쵸? 고3 수특 수능 스타일이고 그쵸? 그리고 수직어랑 마찬가지로 최근 2, 3개년의 문제들을 다 풀어보면서 특히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다 풀어서 이제 채점까지 해보고 꼼꼼하게 오답까지 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또 깨우쳐야 되고요. 그리고 논술형 평가 보기로 활용한 문제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지입니다. 이게 이제 1학기 때 거거든요. 그쵸? 이제 2학년 1학기 때 보시면은 이렇게 논술형이 나오는 거 보시죠. 이 작품은 다 배웠던 작품이지만은 배웠다고 해서 이걸 바로 100% 이렇게 논술형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왼쪽 거는 객관식이니까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 논술형에 보시면은 외부 작품이거든요. 외부 작품이 보기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작품과 보기 1에 들어있는 외부 작품을 갖고 분석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이런 유형이 제일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배점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세 문항이 들어있는데 합쳐서 5점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 안 되면 일부 문항들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도 문제가 만만치 배점이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유형이고요. 위에 가지문이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고 나지문이 외부 지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학기 때 이제 엄매 부분이죠. 그렇죠? 뭐 풍독고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만만한 유형은 아닙니다. 각각의 유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A, B, C, D 유형으로 나누고 그거 갖고 보기 2에 있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분류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좀 개념적으로는 쉬운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유형을 좀 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논수령 이렇게 같은 질문 갖고 객관식도 물어보고 논수령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지고 풍독고를 제외하고도 무려 서원고, 상현고, 현안고, 구성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비상한 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학교들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한 줄 평을 넣어놨는데 그 서원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충실하지만은 학력평가 문제들도 기출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최근에 나왔던 학력평가 문제들도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정도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래서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의 주제의식을 적어놨다가 최근 2개년 정도 학력평가들의 사실 뭐 학력평가 이제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는 뭐 문학 작품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을 다 정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주제만 정리해서 내가 배웠던 진도의 주제랑 비슷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묶어놓는 작업이 좀 미리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보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고는 이제 교과서나 프린트가 같이 진행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수지고 풍독고와 같이 외부 지문도 나오고 보기 지문도 활용을 하지만은 조금 더 기본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 현안고 같은 경우는 역시 풍독고와 같이 논수령을 그죠? 내고 이것도 사실 1학년부터 좀 의외로 까다로운 학교죠. 현안고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관건일 거고 구성고는 이제 서원고랑 비슷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보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든 간에 수능형을 다 표방을 하고 있고 수능 대비를 염두에 두고 학교가 문제를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선택 학교. 이거는 이제 출판사로 묶이진 않고요. 왜냐면 엄매가 사실은 이제 미래엔 엄매를 쓰는 게 이제 풍독고 수지고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학교들로도 역시 넣어봤습니다. 서원고는 신사고 엄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특이하게 논수령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체,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니까 언어도 나오고 매체도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수지고 풍독고 같은 경우는 언어, 즉 문법 부분에 좀 비중을 많이 뒀다면은 사실 당연히 그쪽이 더 어렵죠. 서원고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있는 매체, 즉 뭐 뉴스 기사나 칼럼 이런 쪽으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역시 기본적인 모든 학교들이 진행하는 방식처럼 보기를 활용한다는 거 역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구성고는 이제 비상 엄매인데 딱 서원고 플러스 논수령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매체가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은 조금 기본적인 걸 물어보지만은 그래도 논수령이 나오니까 역시 이것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인 홍천고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수지, 풍독, 홍천 중에 2학기 때 독서 비문학을 이제 그 진도로 나가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담아봤습니다. 문학은 아까 학교들과 완전 다르죠. 아까는 비상이었는데. 그래서 천재 문학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 홍천고는 참 1학년 때부터도 정말 특이해요. 특히 진도 수록 작품보다 외부 지문이 더 많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내신 때 11개가 나왔으면은 비문학이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11개가 나왔으면은 뭐 외부 지문이 오히려 6개, 7개. 진도는 한 4개, 5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0%를 못 넘는 거죠. 배운 부분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작품별로의 개념만 알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긁어갖고 모의고사처럼 새로 풀어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문학도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문학 평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최인은의 광장, 그 이제 남북 이념 간의 갈등 같은 이제 작품들이 나왔다고 치면은 가지문에 해당 문학 갈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이따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거의 비문학급으로 깁니다. 아예 별도로 가지문으로 나오고 나지문의 그 해당 평론에 대해서 예시를 들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특히 정말 특이하죠. 외부 그 문제는 철학적인 관점, 특히 뭐 데카르트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칸트 이런 철학자들의 철학적 개념이 나오고 이제 그 문학 작품에서의 철학적인 개념을 끄집어내는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은 1학기 때부터 거의 패닉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이지만 이게 문학 같지 않은 문학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제가 지금 보통 1학기 문학이니까 문학을 풀고 있는데 제가 문학을 푸는 건지 비문학을 푸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시간도 많이 날아가고 그래서 학생들이 고질적으로 겪는 게 이제 시간 부족입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기본적인 것만 낸 게 아니라 산문도 내고 운문도 내고 운문 산문 갈래 복합도 내고 그러니까 정말 최근 트렌드도 반영하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2학기는 독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나가는 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가 교과서만 하더라도 3개에서 5개 지문. 요건 그나마 괜찮은데 프린트만 15개, 심지어는 좀 심한 경우는 20개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또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외부 비문학 지문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외부 지문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45%까지 늘어났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죠. 특히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총 9세트 11지문 입출문항. 이제 당연히 이제 지문이 세트보다 좀 많은 이유는 한 지문에 이제 가나 다지문 이렇게 여러 지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다 추산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총 비문학 27지문, 11지문을 이제 특히 27문항을 50분 만에 풀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푼 학생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도 거의 40점대 항상. 그리고 이제 거의 80점만 넘으면 1등급. 그렇게 이제 높은 난이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비 1학기 같은 경우는 아까랑 완전 좀 다르죠. 교과서 프린트 작품들에서 다루는 사회적 문제와 주제의식. 예를 들어서 이제 최인은의 광장을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최인은의 광장을 시험 범위로 냈으면은 그 광장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남북 간의 이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북 간의 이념만 찾으면 안 되고요. 그 이념과 관련돼 있는 철학적인 문제들, 비문학 지문들, 혹은 이념과 관련돼 있는 이제 뭐 평론이라든가 혹은 그 문학 작품 자체 평론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둬야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0분 안에 적게는 23개, 많게는 27. 그래서 다 푼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애초에. 철저하게 연결 우선순위. 연결이라는 것은 그래도 학생들이 배웠던 교과서 지문, 비문학 지문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지문 세트가 가나다 3세트가 나왔으면 그 중에 내가 배운 게 몇 세트인지를 보고 좌측 상단에다가 퍼센트를 적어놓으라는 거죠. 혹은 몇 분의 몇. 내가 배운 게 예를 들어 3개 중에 2개다. 혹은 3개 중에 3개 다 배웠다. 이거를 먼저 한 바퀴를 돌면서 연계율을 적고요. 그래서 그 배운 연계율 순서대로 풀라는 거죠. 왜냐면은 봤던 것들은 지문을 안 봐도 되니까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홍천구는. 네. 그리고 2학기 독서. 이제 사실 홍천구가 1학기 때 문학 때도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제 비문학 특성상 사실은 그나마 1학기 문학 때는 시도 있으니까 지문 내용이 좀 짧을 수가 있는데 비문학은 짧을 수가 없죠. 굉장히 장수도 거의 20장에 육박하는 시험 문제 갖고 50분 안에 풀어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좀 힘들었을 것이고 출처 보이시죠? 만만치 않습니다. 고2, 고3은 당연하고 수특, 수한도 심지어는 리트까지 나옵니다. 이 리트가 뭐냐면은 혹시 리트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이게 속히 쉽게 말하면 로스쿨이라고 하죠.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교시가 언어를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독서가 나오는데 그 독서 지문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단 뭐 EBS 쪽만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있는 비상 단기 특강, 그다음에 뭐 수능 국어 독서의 이해 등등 굉장히 외부 지문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의 경우 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교과서 갖고 프린트 갖고 공부를 한다면은 전혀 완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써있다시피 비문학 영역이나 문제집 같은 거 다 가리지 말고 정말 다양한 지문들 풀어보면서, 어차피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독해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얼추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문을 닫을게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제가 1학기 걸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시험지 절반 정도 길인데, 시험지가 더 크죠? 그죠? 학교 같은 경우는 B4 정도 되는데, 이 절반이 소설에 대한 비문학 지문입니다. 이게 문학이거든요, 지금. 근데 문학인데 가지문으로 지금 비문학이 나오고, 나지문에 또 소설이 나오고, 그래서 우선 시험지 길이 자체가 압도적이죠. 그런데다가 보기 문제로 캄이라던가 혹은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빨리 풀 수 있을래야 그럴 수가 없는, 그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홍천고만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문제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2학기 때 독서 선택한 학교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출판사가 다 나뉘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우선 경하여고. 경하여고 하면 가장 좀 두드러진 특징이 EBS 교재를 활용한다. EBS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1학년 때도 상당히 많은 작품들로 애먹었던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EBS 올림포스 문학,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올림포스 독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문, 그래서 주요 학교들 중에 가장 최다 작품, 거의 40개가 육박하는 작품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이 이것들을 다 한 번씩 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속된 말로 이제 양치기라고 하죠. 양으로 거의 이제 학생들을 압도하는, 그러고 학교에서는 진도를 안 나가는, 올림포스는 그냥 한 번씩 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장하는 거죠, 사실은. 신문고입니다. 신문고는 특이하게 독서거든요. 2학기 때도 1학기 문학 중에 그 진도 덜 나간 부분을 2학기 때 또 시험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문학을 진도로 나가고 총 8작품을 못 나갔다. 그럼 8작품 중에서 일부 한 3, 4개 정도를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내고, 나머지를 또 2학기 기말고사 때 내고, 그래서 계속 독서지면은 문학과 비문학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독서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안 나옵니다. 프린트도 제공하지 않고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오히려 나오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독서지만은 이제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는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문고만의 특징이죠. 상형고. 신문고처럼 역시 2학기 때 1학기 범위가 나오는 이제 방식인데, 독서지만은. 근데 다행히 문학은 신문고보다는 조금 더 외부 연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문고보다는 조금 무난한 평가를 받는 학교죠. 현황고는 미래엔 독서인데, 현황고가 1학년 때는 조금 악명이 높은데 2학년 때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독서만 내는 데다가 거의 유일하게 교과서만 내는 학교다 보니까, 이거는 교과서 지문들만 빠삭하게 이해해두면은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해당 학교 중에는 오히려 제일 교과서에 충실한, 그리고 독서라는 지문에 충실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서금 원장님께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파트를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따가 끝나고 어차피 저희가 또 다 같이 질의응답 받을 거니까 마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원장님 PPT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들한테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국 선생입니다. 늘 아빠같이 애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라는 건 줘도 늘 부족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회를 많이 안 해서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들하고 말씀 나누는데, 지금 사실 오늘 오신 어머니들이 다 2학년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수능이 좀 멀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선재 어머니는 어떠세요? 멀게 느껴지세요? 수능에 대해서, 올해 수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국어 선생이니까 늘 국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학교에서도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분당에서 계속 애들을 내신 대비를 해왔고요. 대치동에서도 꽤 수업했죠. 수지 애들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와서 수업 애들 이제 가르쳤는데, 수지국어나 풍덕국어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쳐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수지에 있는 국어 수준이 분당도 다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분당간에서 애들 하고 있는데, 분당이 더 쉬워요. 수지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수지는 내신은 쉬운데 수능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학교 시험이 아무리 수지가 문제가 이제 시험이 쉽다고 하더라도, 뭐 풍덕 같은 경우는 뭐 국어 100점이 돼야 1등급이 되는데, 그렇게 쉬워도 사실은 일반 그 고등학교 분당 지역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도 어렵지만 수능에서도 어렵습니다. 이거 짚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려면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국어 수학을 잘해야 돼요. 국어 수학을. 그리고 저는 이제 국어 선생이니까 최상위권이 되려면 국어를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상위권을 하려면 영어는 기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위권 올라가려면 수학까지는 기본. 아주 최상위권에선 국어에서 갈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제, 표준 점수거든요. 자, 2019년 보면 국어가 더 높죠? 20년에도 국어가 더 높아요. 21년도도 높죠? 22년도도 높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수능에서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국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올해가 많이 쉬었으면 내년은 좀 다시 어려워지겠죠, 뭐. 그래서 표준 점수가 국어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수지 지역은 이제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 대비하면 거의 내신 대비를 많이 하니까 수능 대비가 제대로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뭐 다른 학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실제 애들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작품이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연계 작품을 3개 정도 해요, 최소한. 많으면 뭐 5개도 이상도 하고, 어떤 심할 때는 시조를 뭐 20-30편씩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학교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연계 작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평소에 내신 대비와 수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능 대비 혹시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지금 수지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하면 아마 그것만 100% 소화를 하면 1등급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떻든 이제 국어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편입니다. 표준 점수에서 보다시피 비중도가 높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따라 뭐 전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그런 상태입니다. 수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들 같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독서하고 지금 이제 문학하고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론이 있고 인문이 있고 사회 있고 과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문학이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능으로 바뀌면서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비중이 똑같죠. 그리고 실제 이제 고3들이 되면 수능에서는 이제 비문학이 좀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한 지문 정도는
거의 뭐 고3 수준을 넘는 로스쿨이나 무슨 의전을 준비해야 될 정도 지문 정도 하나가 꼭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인문, 사회, 과학 분야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학에서는 이제 고전 문학, 갈래복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시나 소설이나 같이 또는 고전이나 현대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갈래복합이고요. 그래서 요새 그 학교에서 나오는 출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학교 내신 출제 유형이 수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근데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 돼 있고 언어와 매체가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 뭐 수지, 풍덕 이런 데는 이제 언매로 돼 있죠. 언어와 매체로 학교에서 해요. 2학년 때. 그다음에 홍천이라든지 뭐 신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또 독서를 합니다. 독서가 돼 있고 선택이. 그래서 화작이라는 것을 따로 학교에서는 거의 하지는 않고 언매만 이제 선택을 했고 화작은 따로 선택을 않는 이유가 뭐냐면 화법은 독서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선택 과목을 언매가 좋을까 화작이 좋을까 이런 게 고민스럽잖아요. 그 선택하는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독서가 강해 비문학이 그러면 그냥 화작 선택하시면 돼요. 화작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비문학 공부를 하는 애들은 화작을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비문학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로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실제 표준 점수에서도 이쪽이 화작을 선택한 애들이 낮습니다. 문제가 쉽다는 얘기죠. 애들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가 일반적으로 그냥 국어 공부, 그리고 딸 얘기하면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수한 경우 아니면 화작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선택하는 애들이 제일 더 많고 그런데 문법을 특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언어를 매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수학이 강한 애들이 이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매체는 그냥 일반 작문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표를 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는 거니까 화작이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어가 문법인데 문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실제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높게 나와요. 그러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 중상위권 애들은 문법 문제 어려우면 폭망하잖아요. 재수생들이 잘 나오고 특히 수학 잘하는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선택할 때는 그거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니까 우리 애는 뭐 전반적으로 문법적인 문제가 없고 수학도 잘 한다 그러면 그냥 언어 매체 선택해도 되고요. 요거는 학교에서 따로 언어와 매체는 선택이 돼 있지만 화작을 따로 선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3학년 올라와서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화작을 선택을 해놨는데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작이냐 언매냐라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거. 자, 좀 보시면 조금씩 더 높죠. 그렇죠? 조금씩 더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 최상위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최상위권은 그러니까 하위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상위권에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중상위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학습량을 이제 화작하고 언매에 대해서 학습량 선택을 문법은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좀 좋은 애들이 유리합니다. 암기력이. 왜냐면 외워야 될 것들이 꽤 많거든요. 문법적인 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많죠. 그리고 성실성도 중요하죠. 이게 지금 문법은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법을 중시하는데 그 다음에 수학 공식에서 문제를 적용하듯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좀 좋은 애들이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하고 똑같아요.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그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수학 학원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를 매주 50문제씩 줘요. 6주하면 300문제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인데 또 틀려. 그러면 거기다 추가 문제 또 줘요. 그러면 수학학원 똑같잖아요. 수학학원에서 문제 설명해주고 거기에 문제 애들 질리도록 풀려가지고 오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 하는 거. 예, 그것이 언어와 매체의 특성입니다. 화작은 읽고 내용에서 작은 실수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애들을 체크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결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머니들이 얘기해서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애들이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실제 공부해보면 아 내가 화작이 더 나아. 언어와 매체가 나아. 근데 어머니가 책 읽어보고 야 너는 화작이 아니고 언매야 하면 애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 그거는 있어야죠. 애들이 엄마 내가 보니까 나는 언매보다는 화작이 나은 것 같아. 선택 과목에서 그래 너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네가 화작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응원해 줄 때 정보가 있어야 얘기를 해줘야 애도 공감도 하고 서로 통하죠.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화작을 하는 것 같아.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애들이 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화작은 그래서 그냥 독서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면 잘 나옵니다. 상위권 애들은 큰 문제 없고 언매는 문법에 대한 개념서도 해야 되고요. 기본 문제. 그러니까 그 언매는 한 과목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과목을.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제를 꾸준하게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수학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수학을 100점을 맞아. 근데 수학 100점 맞는다고 이제 한동안 손 놓고 다른 거 공부해야지. 그럼 수학 점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 푸는 그 어떤 숙련이나 아니면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아요. 문법은 꾸준하게 풀면 됩니다. 그 대신 답은 명쾌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는 애들은 금방금방 쉽게 풀어요. 화작은 비문학하고 독서하고 똑같아요. 문제 풀 때 시간도 좀 걸리고 좀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귀찮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급별로 보면 시간 배분에서 보면 이제 1등급, 그 다음에 1, 2등급 사이, 3, 4등급 사이, 5, 6등급 사이 이렇게 시간 배정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애들이 독서를 할 때 왜 1등급은 독서의 비중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냐라는 것은 최상위권 애들은 결국 독서에서 판가름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애들이 또 쉽게 풀어요. 또 눈에 익기 때문에. 문학이 실제 수능에 가면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근데 가끔 이제 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점수가 확 떨어지죠. 애들이 1등급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1등급일수록 이제 등급이 높은 애들일수록 독서의 비중을 높게 두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을수록 문학이나 그 다음에 선택감의 비중을 더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보러 갔어. 근데 비문학 지문 하나 봤는데 정말 어려워. 근데 거기서 승부를 거는 애가 있어요. 그 지문 하나 가지고. 그럼 그 지문은 다 읽고 나면 종치죠. 그러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교 시험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 홍천고 같은 경우도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비문학 하나가 어려운 게 나왔다. 버려라. 그냥 찍어도 된다. 왜? 네가 열심히 풀어서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라. 그래서 찍어도 똑같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을 믿는 게 낫죠. 그렇죠? 그게 더 낫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그 아름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걔네들을 살펴줘야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하면 돼요. 근데 상위권 애들은 되는데 중상위권 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서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독서는 나중에 비중을 두고, 잘하는 애들은 독서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야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고, 거기서 최상위권 선별이 갈리니까. 그래서 시간 배분을 보시고, 요거는 아이들한테 요거를 주어서 참고하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어머니들이 설명해도 애들이 다시 또 애들이 읽어봐야 이해하는 거니까. 애들이 보면 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라 그러세요. 전 늘 친절하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설명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1, 2등급이면 독서 중심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뭐 실수하는 것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해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2, 3등급이면 기본적인 개념 이해, 문학이라든지 요 부분 쪽에, 그리고 등급이 낮을수록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나 그다음에 고전 문학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문학이 그래도 비문학보다 쉽습니다. 근데 비문학은 단순간에 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애들은 독서를 고난이 문제를 이렇게 꾸준히 풀어서 반복을 해줘서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좀 성적이 저기 하는 애들은 쉬운 지문 가지고 반복 학습시키면서 문학을 꾸준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차피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나오니까 비문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근데 이제 만약에 애가 성적이 안 좋은데 비문학을 독서를 너무 많이 시키면 다른 걸 공부를 못 합니다. 독해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 수준에 맞춰서 문제 유형을 접근하면 되고요.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설명이니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들이 이거 간섭할 것이 없어요, 별로 사실은.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고요. 저희한테 또 물어보니까 어떤 책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얘기해서 무슨 책 사야 되겠어? 라고 사다 주세요 하면 사다 주시면 돼요. 대체로 애들한테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 수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 1년 컬인데, 지금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는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 않고요. 겨울방학 때는 이제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2학년 올라온 애들은 문법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학년 때 문법을 학교 시험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문학이나 비문학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하냐면, 정규 수업 기간에는 고3 수준을 가지고 해요. 고3 수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예비고를 딱 들어오면, 이제 현실이니까 학교 시험이, 그래서 예비고1은 고3 초급 수준이에요. 2학년 올라면 고3 상급, 중상급 이상 수준. 3학년 올라면 수능 수준. 근데 이게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이 고3 올라갈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때문에. 내신이 수능보다 더 어렵게 나와서 실제는 3학년 수준보다 1, 2학년 때 더 어렵게 가르치고요. 3학년 올라오면, 그래서 애들이 3학년 가면 애들이 학원에 오면 얼굴이 해맑아져요. 숙제량도 많이 줄고. 왜냐하면 학교 내신도 쉬워지거든요. EBS하고 연계돼서 나와서 쉽습니다. 더. 어떻게 나오고. 근데 1, 2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지가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경쟁하듯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이 필요하면 특강 일정이 저희가 이제 공지를 저희는 특강은 재원생 중심이니까 특강 공지를 문자나 안내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때 만약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특강은 문법을 가장 많이 듣죠.
문법에서 애들이 많이 2학년 올라가면 엄매가 있어서 엄매 필요한 학교들은 문법특강 들으면 되고요. 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법특강 방학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논술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나는 그 수시에 대한 입시 전략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이제 논술 원장이 할 겁니다. 나중에 끝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인문논술하고 입시 담당하고 있는 송건희 원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예비고 3이면 한 17년, 예비고 2면 16년을 결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어땠는지 이런 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현 예비 고3 같은 경우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점도 있죠. 예비 고3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좋은 점은 좋은 점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점은 이 점이죠, 어머니. 사실 어머님 때 같은 경우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80만, 90만 이렇게 시험을 봤다면 지금 2000년생은 64만, 2001년생은 55만 9천, 2002년생은 49만 6천, 2003년생은 49만 5천, 2004년생이 올해 시험 본 고3들인데 47만 6천.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예비 고3은 지금 43만 8천 정도죠. 그 다음에 다시 예비 고3 되면 지금 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45만 천, 한 11,000명 정도가 올라가죠. 이 얘기는 지금 사실 딱 5년 만에 64만에서 43만, 그러니까 약 인구가 20만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20만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중경, 외시까지가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게 대학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2000년생,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2001년생이고 2003년생이었는데 이 아이들보다 지금 대학 가기는 정말 이거는 문과인 어머님들이 서울연고대 서성한 정도를 못 보낸다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17년, 18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인구 같은 경우도 43만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진짜 이과 어머님들은 정말 진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의치한 못 보내면 솔직히 돈을 얼마나 썼는데 지금 그래서 다 이과 애들은 의치한 적어도 서울연고대 서성한 이 정도는 사실 놀아도 가는 그런 시대가 사실 도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학원이 잘 발달된 도시가 수지 같은 경우 오히려 저는 이제 분당, 수지, 대치동 이런 데 나가지만 대치동은 굉장히 산지에 있고 분당도 굉장히 순회권, 서영권, 그 다음에 정자권, 많게는 또 미금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지는 딱 여기 수지구청 요 주위에서만 딱 하니까 전체적으로 학원에 대한 어떤 그런 퀄리티부터 시작해갖고 집중도 이런 거 보면 정말 수지만큼 대한민국에서 진짜 공부를 가르치기가 가장 쉬운 거기다가 명문고들도 많죠. 진짜 수지고도 있고 풍덕고도 있고 풍천고도 있고 상영고도 있고 라고 하는데 입시 실적이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아이는 어떻게 대학을 보낼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머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해도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들 아이는 막연하게 난 학종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학종 진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시기로 보면 딱
2003년생 여기까지는 학종으로 사실 갈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시가 학종이 80%고 나머지 수능이 그냥 20%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시가 특히 수능이 40%로 확대되고 수시가 60%로 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대학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학은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37%, 38% 정도를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볼 때 아이들 같은 경우 수능이 37, 8% 정도 되면서 작년에 거의 수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밀어붙였고, 그런데 2023년도, 아니, 2003년도 학생들보다 거의 학종에 반타작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문으로 아이들을 수지에서 지금 올해 한 25명, 분당 같은 경우는 한 50명,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논술 같은 경우도 3+3, 2+4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올해 수지 아이들 학종으로 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사실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멸이라고. 지금. 다 제가 25명 중에 15명 정도를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1점대 아이들도 있고 2점대 아이들도 있는데 학종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도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의 뭐 전멸이라고 사실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나는 학종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인드는 제가 말씀드린 거 2003년도까지는 유효했지만 지금 작년도부터 진짜 예비 고3이 아니라 그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발표가 돼 봐야 알겠지만은 최상위권 몇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거의 전멸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수능 40%로 되면서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 40% 되면서 대학교 같은 경우 매 이제 고등학교 매 3월달 정도 되면 무엇이 발표가 되냐면 시하고 군별로 아이들이 몇 % 정도를 뽑았는지가 발표돼요. 결국에는 지금 권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용인시, 수지시, 분모가 성남시 이런 데에서 뽑아갖고 55%, 그 다음에 지방권의 군에서 뽑아서 45%, 요 정도를 충족해야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대부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수능 40% 같은 경우에는 지방권의 군에서 수능으로 대학 간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도 충원고, 천안여고, 요즘 천안여고는 조금 좋아졌지만 여기서 조금 떨어진, 아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광주만 해도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해도 서울대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직윤자죠. 전교 1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2등급 세제가 안 나와서 직윤을 못 쓰는, 그리고 고려대 학종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7이고 이과는 사업 8인데 그게 안 나와서 사실 못 쓰는 아이들이 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학교들은 지금 제가 충원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전교 1등이 수능이 거의 444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별 학력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은 그럼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학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학종에서 싸워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당권에 있는 아이나 특목권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권에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일빵빵짜리들이 쌓였어요. 일빵빵이면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 지방권에 있는 아이들은 쓰겠죠. 최저가 없는 성균관대 어떻게 보면 성균 인재 전형 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 아니면 탕구형 인재 전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쓰지를 못해요.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데는 속속 빠져서,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도 쓰지 못해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빠져갖고 최저가 없는 데는 거의 진짜 건대 정도, 건대 자기 추천 전형을 가도 우리 눈에는 2.4, 2.3 이라고 하지만 지방권 애들은 거의 1.2, 1.3 애들이
원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2.4, 2.5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라고 하면 그건 특목고 학생들이 4점대, 5점대 애들이 들어와 갖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쳤다고 내가 건대 총장이라고 해도 지방권에 있는 아이들 뽑아갖고 45%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들 일반고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아이들하고 놓고 보면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지금 2024학년도 어머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2024학년도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특 정도.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를 챙기려고 해도 사실 부끄러워갖고 학생부 교과 선생님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여학생들은 그래서 교과 선생님한테 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학생들은 그런 것조차도 얘기도 사실 안 하기 때문에 학생부 보면 제가 수시권에 있는 아이들 학생부를 보면 풍덕고 막 이런 거 보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선생님들이 전판이고,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학제만 딱 봐도 되게 특목고, 자사고 이런 외고 이런 애들 커리큘럼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고는 맨날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중점학교 아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투 선택 안 하고, 그 다음에 경영경제 간다라고 하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경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경제를 선택을 안 해요. 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학제만 봐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절대 뽑아줄 수가 없고, 그러면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문과 쪽에서 어문계열, 인문과학계열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줄었는데 사실 진짜 지금 여기서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진짜 전교권이면 자기의 내신을 낮춰갖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낮춰갖고 도전하는 수밖에 없고, 높이면 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제가 사실 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는 지금 현재 뭘로 대학을 가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시중에 발표되는 거 보면 성균관대도 2.2, 2.3, 이대도 2.1, 2.2 막 이러니까 2점대들이 나는 도전해볼 만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얘기라고 보셔야 돼요. 특목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3.5, 4.0인 아이들이 성균관대, 이대 이런 데를 쓰기 때문에 내가 보이게는 2.2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1.4에서 1.5 정도는 돼야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올해 죽정고 그 다음에 요 인근에 있는 아이들 그 성적을 받아봤는데 아이들 성적이 전교 1등 여기도 1.4, 1.5 정도 나와요. 1.4, 1.5 나오면 그 성적 갖다가 사실 갈 수 있는 데는 자기는 수능도 잘 나오니까 서울연고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원해봤자 1.4짜리가 지금 이번에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고대, 서강대 이렇게 네 군데 집어넣는데 사실 면접 보러 오라고 그 정도까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조차도 면접 보러 아예 그냥 1.4짜리인데 면접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이 학종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낼 것인지 고민을 한다면 서울 16개에 있는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일반고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어머님들이 근데 학교 측에서는 학종으로 보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학종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보내려고 해야 학교가 정상화가 되니까 그래요. 그거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2점대도 넘어갔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2점대가 넘어갔는데 애들 내신 대비하는 거 보면 진짜 솔직히 뚜껑 열리죠. 그거 같다. 나는 내신 2점 넘어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니 여기에 있는 인근에 있는 대학 중에 의미 있는 대학은 경기대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43만이면 경기대 인문계열은 아마 올해 미달날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달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뭐 한시인대, 여기 강남대,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용인대,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용인대 이런 데는 그냥 미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부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갖고 우리 아이가 경기대까지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경기대까지 보내려고 하면 그 경기대까지 만약에 못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돈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돈 안 써도 그냥 경기대 정도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16개 43만 정도 뽑으니까 16군데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수학 하나 포기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미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진짜 영어를 못해요. 힘들어요. 국어를 못해요. 힘들어요. 사실 지금 의미 있는 수능에서도 의미 있는 점수는 3등급 4개면 그냥 경기대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 4개. 그럼 건대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건대 과에 따라서 틀리지만 문과 정도는 한 2, 3, 3이면 건대 정도. 2, 3, 3 정도면,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수능 같은 경우. 그럼 2대 정도는 어느 정도면 가느냐라고 하면 2등급 4개 정도면 2대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대하고 중앙대는 2등급 4개.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하고 서강대는 1, 2, 2 정도면 서강대,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1, 2 정도면 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1등급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는, 지금은 특히 예비 고3 어머님들 같은 경우 그냥 입시가 11월 달 하니까 1년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입시는 3월 달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 그 서울권 모의고사를 보면 그냥 이 아이의 그냥 정확한 데이터 값이 그냥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변동되는 거 사실 5% 그냥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예비고, 지금 예비고 2 되는 학생도 우리 아이가 2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흔히 얘기해갖고 그냥 3월달 서울권 모의고사가 그냥 모든 걸 좌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수능 같은 경우도 거의 서울권 모의고사하고 거의 아이들 맞은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진짜 수학, 영어 포기하지 않고 국어 포기하지 않고 3등급 4개 정도 나오느냐라고 해서 3등급 4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입시를 갖고 가는 거고요. 수능을 갖고 가는 거고, 3등급 4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깔끔히 그냥 돈 쓰지 말고 깔끔히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또 방법은 하나 있죠.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 이과 자체는 그것이 안 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못해도, 영어를 못해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국어를 못해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도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유일하게 내가 선생님 저는 수학을 포기해갖고 이거 안 돼요 하지만은 진짜 연대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 이런 데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저 같은 경우도 3등 뭐 세계 3등급 6이었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세계 3등급 7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경희대, 건대, 그 다음에 숙대 이런 데 2등급 뭐야 2개 2합 5 정도로 됐으니까 우리 아이가 16군데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논술에 그냥 올빵을 하는 거죠. 최저를 맞추고 안 되면 논술장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수원대, 강남대 가면 되는 거고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 진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이들도 복잡하고 그냥 입시 같은 경우 지금 수지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이 20.5 정도가 되지 않는다. 그럼 내신은 이제는 포기하셔야 돼요. 안 돼도 안 돼요. 특히 남학생들 그냥 내신 포기하세요. 솔직히 뭐 저도 아이들을 키웠지만은 그냥 저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아이는 현재 교사고 저도 현재 교사에 있었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입시 이런 관련해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진짜 학종으로 보내기 위해서 별의별 진짜 짓을 다 하고 결국에 2.8이었는데 2.8 갔다. 참 진짜 그냥 수능은 나오고 그래갖고 뭐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 문성이라고 해갖고 이과 보내고 뭐 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사실 수능 같다는 아니 학종 같다는 될래야 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님들도 지금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아이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거의 80%가 학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진짜 답답한 거죠. 정말 답답해갖고 그럼 학종 갖다 뭐 2.5 후반대 3점 이런 데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면 사실 강남대 경기대 이런 데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수능에서 수능에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능 때 어떻게 보면 수능 5등급 뭐 나와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인데 그런 학교들을 쓰고 있으니 지금 안 그래도 뭐 제가 수시 상담을 하면 어머님들이 뭐 한신대 갈 수 있냐 수원대 갈 수 있느냐 그냥 미달이니까 세게 쓰세요. 강남대 갈 수 있냐 그냥 미달이니까 세게 쓰세요. 그냥 가천대 쓰고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왜 미달인 학교를 왜 원서를 쓰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24학번인데 어머님들의 어떻게 생각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여전히 학종이다 아니면 교과다 학종이다 교과다 물론 학종 교과가 지금 60%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60%지만은 어머님들한테는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티켓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냉혹한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정성 강화로 여기서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이고 많은 학교들은 50%에 육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수능으로 3등급 4개면 요즘 교대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능으로 3등급 4개면 선생님 작년에 2, 3, 3, 3짜리도 교대를 갔고 그러니까 여학생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교대의 생각이 있으면 그런데 요즘 교대 같은 경우 아이들이 또 편입학도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대가 최저임금 정도뿐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드니까 여학생들 특히 어머니들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그냥 초등교사가 되는 길이 요즘 정말 쉬우니까 어머니들이 한번 우리 아이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저는 이과 학생들이라면 어떻게든 진짜 돈을 짊어져서라도 의치함을 보내려고 정말 노력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권해고요. 근데 이제 문과는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정말 이게 심하죠. 이과인 부모님들은 정말 땡 잡은 거고 이과인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정말 진짜 최고죠. 그러니까 건대 정도, 작년에 건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 그 정도면 작년에 한양대 정도 문과, 한양대 경영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민 엄청나게 하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정시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다 이과 아이들은 오자마자 선생님 저는 요성적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과가 그 대학과 그 다음에 문과로 전환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40%에서 50%는 문과 쪽을 침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침범하는 게 경영경제 이런 쪽 경영경제 계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과 침공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인문 계열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어문학과, 역사학과. 그러면 선생님 저쪽은 어떻게 해요? 국수 전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대학을 높이겠다. 아니, 난 그거 딱 깨어나도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을 낮춰갖고 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는 48.81, 고려대 42%,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가점을 가장 많이 주는 학교라 63.51.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니까 몇 학교가 수학 비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본다면 이과 아이들은 미적하고 기하를 보는데 여기에 가중치가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거기에다가 문이과 이렇게 놓고 볼 때 확통 같은 경우 표준 점수가 한 138에서 142라면 만점을 맞았을 때 이과 같은 경우는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도 15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점하고 가중치하고 놓고 보면 대학이 3군데에서 4군데 정도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어머님들은 한번 우리 아이가 정말 이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는데 그건 이제 수학이 기준이 돼야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과를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지금 이때죠. 와갖고 자기는 과학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과학 때문에 사실 자기는 과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종 준비한 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갖고 뭐 열심히 했죠. 그래갖고 그러면 뭐 있는 게 논술하고 어떻게 보면 수능뿐이 없으니까 딱 1년 그래 수능 준비하자 해갖고 1년 이게 수능 준비해갖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이 좋게 뭐 수능 전체에서 뭐 몇 개 안 틀려갖고 좋은 대학을 갔지만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 같은 과목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시 논술 학생 12명 중 논술 7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일단은 수연이 같은 경우 이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성균관대는 예비 7번 받았고 작년에 12명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어머님들은 논술이 왜 그런 뭐 그렇게 났는지는 몰라도 논술이 노또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논술을 자꾸 좀 기피를 하는데 정말 저는 조금 그렇죠. 저는 뭐 12명 중 논술 7명 정도가 합격을 했으니까 60%가 넘어갔는데 논술같이 좀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논술 같은 경우 조금 뒤에 온 아이들 진짜 뭐 8월 9월달 이때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단히 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 저는 어차피 수능 대비하고 수능하고 논술뿐이 논술 딱 대비하고 대학 갈래요. 딱 깔끔히 최저 맞춰갖고 가는 방향이 가장 좋죠. 유진이 같은 경우도 외대 LG학부 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이 홍천고 2.1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고대 일반 전형 쓰고 그 다음에 성대 쓰고 그 다음에 중대 다빈치 전형 쓰고 그 다음에 홍대 어디 썼다가 4+2를 한 거죠. 근데 거기도 거의 고대 같은 경우는 5배수 뽑아갖고 불러줘갖고 갔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안 돼요. 지금 일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간 아이들, 그 다음에 된 아이들, 이렇게 다 뽑아보면 데이터 값이 나오거든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간호학과, 연희대 간호학과 같고, 그래갖고 어머님들이 진짜 노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면 중앙대를 예를 들게 인문논술 합격자 평균 점수가 75에서 74점 이쪽이죠. 그 다음에
논술 30% 전체 3.6, 이게 내신이죠. 내신이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은 거의 뭐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은. 그리고 이번에 학교자 평균 이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논술 실질 경쟁 결과 충원율 중앙대 사례를 보면, 중앙대 우리가 원서를 넣지요. 원서를 넣을 때 어머님들은 참 이것 때문에 44.3대 1이죠. 국어국문학과가. 그럼 야 44대 1을 어떻게 뚫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얘네들 같은 최저가 36이었거든요. 작년에 36이었는데 36을 맞춤 비율이 어머니 9.6% 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빈치 인재 전형도 9대 1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6.6대 1이에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사실 논술을 가르치는 데가 딱 5군데, 6군데 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수지 같은 경우도 제가 재작년까지는 논술을 개설을 안 했는데 다 분당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수지가 아이들이 한 2반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2반을 했는데, 재작년에 아까도 보듯이 12명 중에 7명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당으로 가느니 차라리 그냥 하면 되고, 지금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도 7.4대 1인데, 그 다빈치 인재 전형이 7.4대 1이고, 탐구형 인재가 9.1대 1인데, 논술 같은 경우는 10대 1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어 이런 거는 오히려 논술이 더 경쟁률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문학과는 올해 같은 경우도 어머니 그 시험 보러 갔는데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최저를 못 맞춰갖고. 정말. 왜 최저를 못 맞추면 학종하고 논술 같이 쓰니, 학종은 올해는 자소서가 올해까지는 있었죠. 자소서 쓰고, 거기다 면접 대비하고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 논술까지 대비하고, 거기다 수능하고, 거기다가 세특 챙겨야 되고, 거기다 공사 챙겨야 되고, 할래야 진짜 정말. 그냥 깔끔하게 어머님들도 지금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본어 문학과 같은 경우 9.6, 그 다음에 철학과가 6.7대 1인데 여기 10점, 오히려 학점이 훨씬 더 세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사회계열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사회계열도 정치국제학과는 12.8대 1인데 얘는 17.6대 1이죠. 얘는 10점. 오히려 사실 학종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논술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이 전제를 깔죠. 그럼 내가 논술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수능으로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등급 3개 36이니까요. 그러면 한 과목을 망치지 않는다면 수학이 3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2대 가는 거예요. 2대 정도. 수학이 4등급 나온다라고 하면 건대는 좀 힘들고 세종대, 국민대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그냥 모든 게 딱딱딱 그냥 점수가 돼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계열 같은 경우 한번 이제 경쟁률을 이렇게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다빈치 인재 전형이 18.0대 1이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가 18.6대 1인데 논술 같은 경우는 16.2대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낮았던 게 사실 여기서 가장 낮았던 것은 6.6대 유아교육과가 6.6이네요. 그리고 경영경제계열이 나오겠죠. 경영경제계열 경영학이 얘네들 12.6대 1인데 저기는 논술이 10.2대 1이죠. 글로벌 금융이 7.0대 1인데 8.4대 1. 경제학부가 7.4대 1인데 10.8대 1. 그 다음에 응용통계, 광고홍보 전체 7.6대 1. 그 다음에 국제물류가 8.5대 1이었는데 저쪽에서는 7.6대 1이요. 작년에 경영경제 이쪽에 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갔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분당권에서는 정말 중앙대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저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2024학년도 논술 특징 보면 새로운 학교가 추가됐어요. 동덕여대, 상력대 추가됐고 최종 완화. 서강대, 건국대,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 서강대는 이제 3합6에서 3합7, 건대는 2합4에서 2합5, 성신여대는 2합6에서 2합7, 연세대 미아는 2합6에서 2합7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 반영 비율까지도 축소가 됐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특목고 애들은 5등급, 6등급, 7등급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 2, 3, 4등급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그냥 교과 반영률을 폐지했다고 보면 되고, 논술은 전체적으로 약 20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고. 근데 어머님들은 크게 하면 논술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논술이 진짜 대학은 논술로 사실 시험을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논술로 합격한 애들이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2024 논술대학의 특징,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감수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논술의 난이도가 진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도 6개월 정도 공부하면 그냥 중앙대도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럼 뭐 논술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렵나요? 그러면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죠. 논술 같은 경우 제대로만 배우면 정말 이상한데 뭐 이렇게 가갖고 하시는 것보다 문제의 난이도 조절로 지금 문제 파악보단 잘 쓰는 논술 위주고, 지방권은 논술 접근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수지를 포함한 수도권 논술 준비, 논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축복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5군데 정도만 논술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지 같은 경우도 좋은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수지는 안 오죠. 아직까지 다 분당으로 넘어가는데, 아니면 대치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도 오고 하니까요, 어머니. 학점보다는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경쟁률이 가기보다는 중앙대를 예를 들어서 하니까 가장 좋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최저를 맞추면서 하면 좋은 거고, 다만 최저가 없는 학교, 연대, 한양대 이런 데를 보려고 하면 조금 이거는 경쟁률이 확실히 경쟁률이 없는 데는 경쟁률이 좀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논술 모집 뭐 변화 소홀권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학교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 성균관대도 논술 100으로 바뀌었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 정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성대도 떨어지면 바보다라고 하는 학교가 사실 성대고, 좋은 거는 성대, 외대, 경희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분류논제라 그냥 그 라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인들 딱 잡아갖고 그냥 참 일요일 날 와갖고 그냥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 딱 듣고 가면 정말 뭐 다른 뭐 교과, 종합 이런 거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들었는데 뭐 내신 같은 경우도 요즘 비문 아파트가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철학 뭐 하는데 그 지문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 논술에 제시문들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도 사실 그렇게 쫓아가는 거고요. 그럼 대학교의 그 제시문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수능 정도의 그냥 읽는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그러면 당연히 논술을 하면 국어의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특히 아이들의 지금 문제가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해갖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모집의 번화하고 어머님들한테 질문, 그냥 분당권, 수지권, 서울권 16개 대학 학점 전멸 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50% 합격률 하락했고, 2022학년도에 비해 현 상황 전멸 위기고, 최상위권을 제한 2등급대 학생도 서울권 진입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서울권 진입. 그냥 2등급 뭐 초반대면 아주대, 그냥 경기대, 그 다음 인간에는 한국 외대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학생부 간소화로 특목고 학생들에게 다양성, 학제 등 많은 부분의 어려움, 일반고 학생들이 어렵다는 거고, 일반 학생들은 수능 40% 확대로 인한 최대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구고 논술 특징과 시간표. 수지가는 토요일 6시 40분부터 10시 반, 목요일 6시부터 10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그냥 작년에 아이들이 원래 수지 2반 하는데 작년 아이들은 25명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3반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 고3 논술이고 1대1 개인별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반에 8명 밑으로만 받는다라고. 그래서 6월까지는 6명 밑으로만 받고 그 다음 첨삭은 최소 6회 정도 진행. 그러니까 이 문제가 논술을 배우면 바로바로 첨삭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면 첨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6명에서 한 반에 8명 밑으로 받기 때문에 4시간 수업에서 계속해서 쓰고 첨삭, 쓰고 첨삭, 쓰고 첨삭. 그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첨삭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요 첨삭해주고 구현 첨삭해주고 거듭 첨삭을 해줄 거고요. 입시 관리도 철저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논술대학 선정하고 수시대학 선정하고 정시대학 선정을 해줄 거고요. 학습 관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잘 쓰는 논술대학을 빨리 선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분류 라인을 잘하면 분류 라인에 있는 학교들만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 비교 라인을 잘하면 비교 라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분석 논제를 잘하면 분석 라인만 준비를 하면 돼요. 괜히 여러 가지 해갖고만 머리 아프게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들도 너는 분류를 잘하니까 분류 라인이니까 그냥 성균관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뭐 이렇게 3군데 그 다음에 뭐 비교 만약에 잘하면 연대 그 다음에 이대 그 다음에 이대 그 다음에 뭐 좀 그렇고 연대 이대 비교 라인은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 라인 잘하면 서강대 중앙대 아니 분석 라인 잘하면 이게 라인들이 다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라인만 그냥 집중해하고 나는 성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초등학교 6학년도 성대 한 6개월 정도 배우면 그냥 힘들게 뭐 하실 필요 없이 해서 좀 어머님들이 제가 12월 24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하고 그 다음에 좀 신청을 해서 요 겨울방학 때 한 6주 정도 유형편 끝나면 바로 대학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3합 6이 안 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논술 문제를 풀면 애들이 기가 막혀요. 선생님 진짜 난이도가 이것뿐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보면 아 진짜 성균관대 가고 싶다 이렇게 판단되면 정말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아이는 뭐 경희대 뭐 하면 경희대 문제를 풀면 경희대도 정말 이거는 뭐 진짜 제가 논술 선생님이지만 2018년도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머님들 웃겠지만 어머님들도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논술로 저는 시험을 보거든요. 저는 뭐 3년 전에는 경기대 조류학과를 뽑으니 경기대 조류학과 예비 3번 받고 어머님들도 그냥 심심하시면 아이들 기다리다가 논술 배우면 연대 내가 뭐 영어 해석이 잘 돼 그럼 연대에 뭐 하시면 다시 한번 대학 가는 거죠 어머니 논술로. 그런 아이들 되게 많고 N수하는 아이들 작년에 저 7명 중에 4명 정도는 다시 논술로 N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로. 한 명은 연대 지금 합격을 했고 한 명은 예비 2번이고 연대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입시관리부터 뭐 논술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수능관리 이런 것까지 다 담당을 하니까 어머님들이 예비 고3 되는 문과 특히 어머님들은 저한테 아이를 맡겨주시면 큰일 없는다면 어머님들이 신경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어머님들도 진짜 집에 오면 독서실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침대에 누워갖고 핸드폰 하고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공부하는 걸 어떻게 확인을 집에서 공부한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있을 수도 없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탭을 사줬는데 얘가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동영상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이들하고 싸우면 지금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지금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뭐 어느 학원에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하면 그걸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그저께 어머님들한테 이제 관리하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전화 와갖고 진짜 쟤 때문에 못 살겠다. 예비 고3이 됐는데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데 정말 어머님들이 아이들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비 고3 되는 어머님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 서울권 모의고사까지 어떻게든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할 것인지, 학종을 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논술을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학종을 준비한다라고 해도 아이가 성적이 좋으면 연대, 서강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네 군데 쓰고 나머지 두 군데는 다시 논술로 연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쓰거든요. 정말 내신 몇 번 애들은 4+2, 은한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4+2, 3+3 하는데, 요 겨울방학 때가 아이들 또 준비해주는 유일한 거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 때는, 1학기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때는 논술 같은 경우는 또 한 달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도 배울 시점이 지금뿐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들이 입문 논술을 신청해 주시면 컨설팅을 그냥 무료로 해드린다라고 같이 아이들 성적 보면서 11월달 모의고사 봤잖아요. 11월 25일 날. 그럼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아이들 내신 정도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어머님들 자녀가 이 좋은 35만 정도, 한 43만 정도까지 다운된 이 시기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저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